네, 다음은 21번 문제의 해설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의 크기가 6N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가의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0초에서 4초까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 이동거리는 12m이다. 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밑에 면적이 바로 이 물체가 이동한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2로 24m가 나오므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이다. 이것도 동일하게 나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즉 가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해보면 4분의 12, 즉 3. 따라서 3m/s 제곱 니은은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m은 6kg이다.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R자임 F는 그 물체의 질량 m 곱하기 물체의 가속도 a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F는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6이고 m은 지금 구해야 할 값, 그리고 가속도는 니은에서 구했다시피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질량은 2kg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문제 22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의 크기가 6N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가의 물체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때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이다. 방금 21번 문제에서 푼 것과 동일하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4분의 12로 3. 따라서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이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은 21번 문제에서 풀었다시피 R자임 F는 ma라는 뉴턴의 제2법칙에 의거해서 F가 6, A가 3이기 때문에 질량 m은 2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이동거리는 이 나 그래프의 밑면적의 넓이이므로 이를 실제로 구해보면 24가 나오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24m가 맞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맞아서 2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2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인 물체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는 가의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때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이므로 구해보면 12 나누기 4, 따라서 3.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물체에 가한 힘의 크기가 9N으로 일정하다. 먼저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이고 여기서 m은 3, 가속도는 방금 구했다시피 3으로 F는 9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직선형으로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항상 3으로 일정합니다. 이 말은 즉슨 시간에 무관하게 가속도의 크기가 3으로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뜻은 질량도 변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R자임인 F도 9로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니은, 물체에 가한 힘의 크기는 9N으로 일정하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0에서 4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24m이다. 이 역시 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면적을 구해보면 알 수 있는데 24가 나오기 때문에 디귿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작용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물체에 힘을 작용한 순간부터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때 물체의 질량은 3kg입니다. 이때 1번, F는 9N이다. 먼저 그래프 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 즉 시간분의 속도가 바로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구해보면 1분의 3,
즉 가속도는 3m/s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질량이 3, 가속도가 3이기 때문에 R자임은 9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F는 9N 맞는 선지입니다. 니은 1초부터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일정하다. 먼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은 9N도 일정하기 때문에 1초부터 3초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3초일 때가 1초일 때의 3배이다. 먼저 운동량은 질량 m 곱하기 속력 v인데 1초일 때와 3초일 때 물체의 질량은 3kg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초일 때의 속도가 3m/s, 3초일 때 속도가 9m/s로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하게 3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가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의 3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선지로 24번의 정답은 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5kg인 물체의 일정한 힘 F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그림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힘 F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 즉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시간분의 속도, 즉 가속도입니다. 이를 구해보면 2분의 10으로 가속도는 5m/s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이고 여기서 m은 5, a는 방금 구했다시피 5, 따라서 F는 25N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4kg인 물체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힘 F1, F2의 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기억 0에서 2초 사이에 F1의 크기는 F2보다 4N만큼 작다. 먼저 0에서 2초일 때까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자면 A는 2분의 2, 즉 1입니다. 그리고 물체의 질량이 4kg이기 때문에 이 물체에 가해지는 R자 힘은 0에서 2초까지는 4N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의 R자 힘은 오른쪽 방향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2에서 F1을 뺀 값이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F2가 F1보다 4N만큼 크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26번의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3초일 때 F1의 크기는 F2의 크기와 같다. 3초일 때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은 가속도가 0이란 뜻입니다. 가속도가 0이란 뜻은 다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R자 힘이 0이란 뜻이고 F1과 F2는 서로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인 힘인데 R자 힘이 0이란 뜻은 서로 방향은 반대고 크기가 같다는 뜻이므로 니은 3초일 때 F1과 F2의 크기가 같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4초에서 6초 사이에 F1의 크기는 F2보다 작다. 먼저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걸로 봐서 가속도는 2분의 -2로 -1입니다. 이 말은 즉슨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던 이 물체 4kg짜리 물체가 점점 속도가 줄고 있다는 뜻은 그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인 힘, 여기서는 즉 F1이 F2보다 더 크기 때문에 R자 힘이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초에서 6초 사이의 F1의 크기는 F2보다 커야만 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공을 A 위치에서 자유낙하시킨 후 속력이 5m/s가 된 순간 B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공을 놓은 후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기억, 물체의 속력이 5m/s가 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0.5초이다.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유낙하이기 때문에 처음 속력이 0이고 가속도는 10, 나중 속력이 5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 t는 0.5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3초 후 속력 V는 30m/s이다.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AT인데 처음 속력이 0이고 A는 10 그리고 T 따라서 T초 후의 속력은 10T입니다. 따라서 3초 후의 속력은 30m/s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그래프의 기울기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량, 즉 가속도를 의미한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력, 즉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력의 변화량이므로 디귿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7번의 답은 5번입니다. 28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높이 h에서 자유낙하하는 질량 1kg인 물체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0.5초 후에 지면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때 기억 0.3초 후의 물체의 속력은 30m/s이다. 먼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t초 후의 속력은 이를 vt라고 한다면 vt는 at, 그때 a는 중력가속도로 10이므로 10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3초 후 물체의 속력은 30m/s가 아닌 3m/s이므로 틀렸습니다. 니은 물체의 무게는 10N이다. 무게를 W라고 하고 질량이 m, 중력가속도를 g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에 만족합니다. 물체의 질량은 1kg, 중력가속도는 10m/s 제곱이므로 물체의 무게는 10N 맞습니다. 디귿 물체가 자유낙하기 직전의 높이인 h는 1.25m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이를 s라고 한다면 처음 속도 v0 t 더하기 2분의 1 a t 제곱이고 v0가 자유낙하이기 때문에 정지함으로 v0가 0입니다. 따라서 이 a가 12인 점을 고려한다면 5t 제곱입니다. 그리고 0.5초 후에 지면에 도달하였다고 했으니 t는 0.52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 보자면 4분의 5가 나옵니다. 이는 1.255고 이 값이 바로 h 높이입니다. 따라서 h 높이는 1.25m가 맞습니다. 따라서 28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그림은 물체를 가만히 놓아 P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가 19.6m/s이고 P점을 지나고 2초 후에 다시 Q점을 지나는 순간 속력은 V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Q점에서의 물체의 속력 V와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지한 초기 상태에서 P점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나중 속도가 19.6이고 중력가 속도가 9.8,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t는 2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즉 p는 정지한 상태를 0초 한다면 p는 2초일 때입니다. 그리고 q는 p에서 2초 후이므로 4초일 때 상황입니다.
따라서 Q점에서의 속력 V는 9.8 곱하기 4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해 보면 39.2m/s가 나오기 때문에 1, 2, 3번은 모두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P점과 Q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 거리를 S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공식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A는 중력가속도로 9.8m/s 제곱, V제곱은 4초일 때의 속력, 즉 Q에서의 속력 V, 또 V0는 여기서는 P가 촉의 위치이므로 P에서의 속력입니다. 따라서 이를 S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2 곱하기 9.8 분의 4 곱하기 9.8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9.8의 제곱, 이를 다시 계산해보면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9.8, 이를 다시 계산해보면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 12이므로 6 곱하기 9.8이 됩니다. 따라서 P와 Q 지점 사이의 거리는 58.8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문항입니다. 그림은 물체를 높이 100m에서 자유낙하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 중력과 속도는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틀렸습니다. 중력과 속도는 같은 장에 있다면 항상 같아야 할 값이고, 여기서 무게를 W, 중력과 속도를 G, 질량을 M이라고 하면 W는 mg입니다. 여기서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게이지 중력과 속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80m를 지날 때 물체의 속도는 30m/s이다. 먼저 이 거리가 20m라는 점을 이용해서 2 곱하기 10 곱하기 20은 V제곱 빼기 0의 제곱, E는 2AS는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 제곱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A는 중력과 속도 10이고 S는 80m를 지났을 때니까 20m만큼 이동했다는 뜻이므로 20이고, V는 이 80m 높이에서의 속력 V0는 100m 높이, 즉 초기 속도, 여기선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0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식을 통해 구해보면 V는 20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은 디귿.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2초일 때와 3초일 때가 같다.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억과 같이 중력과 속도는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중력과 속도는 아까 말했듯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초일 때와 3초일 때가 항상 같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0번의 답은 3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높이가 9h인 곳에서 가만히 놓고 잠시 후 물체 B를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두 물체가 낙하하여 동시에 바닥에 닿았습니다. B를 놓은 순간, 그 순간에 A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인데, A나 B나 둘 다 처음에 초기 속도는 자유낙하기 시켰기 때문에 0입니다. 따라서 이는 2분의 1 AT 제곱, 즉 시간의 제곱에
이 높이가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9h와 h의 b는 9대 1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유낙하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대 1, 즉 b에서 1초가 걸린다면 a 정도 높이에선 3초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A 입장에서는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라고 예를 든다면 이 밑부분의 넓이가 9h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는 그 중에 h만큼 떨어졌다 했으니까 이 정도가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중력과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같아야 합니다. 이때 B를 놓은 순간 A의 높이가 무슨 뜻이냐면 B를 놓는 순간, 즉 A가 운동한 지 2초일 때 A의 높이를 뜻하는 것인데 그때 이 삼각형과 이 가장 큰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므로 이 삼각형과 가장 큰 삼각형의 넓이 비는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삼각형이 9h이기 때문에 이 작은 삼각형은 4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를 놓은 순간 A의 높이는, 즉 아직 A가 더 낙하해야 할 높이는 바로 이 지점,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9 빼기 4h로 5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1kg의 물체 A를 공중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t초 후 5m/s의 속력으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체 A가 t초를 지날 때 질량이 2kg의 물체 B를 동시에 낙하시켰습니다. 이때 기억, t는 0.5초이다. 중력과 속도가 10m/s이고 t초일 때 속력이 5m/s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t는 2분의 1, 즉 0.5초가 맞습니다. 다음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가속도는 같은 지구 안에 있다면 항상 중력과 속도는 같아야 하기 때문에 니은은 아무리 물체가 서로 다르다 해도 가속도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B가 낙하하는 순간부터 3초 후에 A의 속력은 B의 1.5배이다. B가 낙하한 순간부터 3초 후에 B의 속력은 3 곱하기 10으로 30m/s가 되겠습니다. 이때 A의 속력은 t초일 때 5m/s이므로 5 더하기 30, 즉 3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32번의 답은 1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1kg의 물체 A를 공중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3초 후 질량이 3kg의 물체 B를 29.4m/s의 속력으로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순간 B를 가만히 놓아 낙하시켰습니다. 가는 B가 낙하한 순간부터 일정 시간 동안 A와 B가 낙하한 거리를 나타낸 것이며 이 동안 A와 B는 지면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기억, B의 무게는 29.4N이다. B의 질량이 3kg이고 중력과 속도가 이 문제에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9.8m/s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9.8을 하면 29.4가 나오기 때문에 B의 무게는 29.4N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은 니은, 가 구간에서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은 A가 B보다 크다. 가 구간에서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은, 즉
가속도이며 이는 중력 가속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력 가속도는 물체에 관계없이 모든 물체에 대해서 동일한 값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A가 B보다 클 수 없고 항상 A와 B는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은 디귿. B가 낙하하는 순간부터 3초 후 A의 속력은 B의 2배이다. 먼저 A가 29.4m/s가 되기까지의 시간은 9.8 곱하기 t가 29.4이므로 A는 3초 때 29.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B를 떨어뜨렸으므로 B가 3초 후에서 29.4m/s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A 입장에서는 자유낙하한 지 3 더하기 3, 즉 6초가 흘렀기 때문에 6 곱하기 9.8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B의 2배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3번의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그림 가는 높이가 h인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속도 v로 던진 공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공이 던져진 순간부터 공의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공은 시간 t일 때 수평면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0초부터 t초까지 공의 수평 방향 이동거리 x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점점 증가하는 속도와 일정한 속도가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전혀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수평,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과 속도로 인해서 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직 방향 속력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직 방향의 속력입니다. 처음 속력이 연직 방향에서는 0이고 지표면에 도달했을 때가 3v이므로 3v 나누기 t는 여기서 중력과 속도를 g를 한다면 g입니다. 왜냐하면 나중 속도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므로 나중 속도가 3v, a가 g, t가 라지 t이므로 이를 정리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이 h라고 한다면 처음 속도 v0 더하기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식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초기 연직 방향 속력은 0이므로 h는 다시 2분의 1 gt 제곱임을 알 수가 있는데 g가 t분의 3v이므로 이를 정리하면 2분의 3 vt가 h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수평 방향 이동거리 x는 v 곱하기 t, 즉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t가 x이고 vt는 여기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vt는 3분의 2h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2번 3분의 2h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높이에서 질량 1kg인 물체 가를 수평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던졌습니다. 물체 가의 A 연직 방향 운동과 B 수평 방향 운동에 대한 물리량 그래프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물체가 던져지고 나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고 속도 v는 일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아랫방향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작용하고 이 속도의 방향은 아랫방향이지만 그 크기인 속력만 따진다면 속력은 GT로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수평 A, 연직 방향 운동으로 올바른 그래프는 3, 4, 5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 B. 수평 방향 운동에 대한 물리량 그래프. 수평 방향은 속도가 V로 일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나와 있는 3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이 그래프도 틀렸습니다. 즉 4번 속도가 일정하고 A 같은 경우는 먼저 A가 가속도가 일정하고, 그리고 B 수평 방향은 속도가 일정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4초일 때의 속도가 20m/s입니다. 이때 이 물체의 초기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4초일 때 속력이 20인데 2초에서 4초일 때 가속도가 0임을 봐선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초일 때도 속도가 20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0에서 2초일 때까지 가속도가 3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때 초기 속도를 V0, 2초일 때 속력을 V2라고 한다면 V2는 V0 더하기 0에서 2초일 때의 가속도인 3 곱하기 시간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0 더하기 6은 V2, 즉 2초일 때 속도 2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기 속도는 14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문항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동일 직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4kg인 물체 A와 그것의 가속도와 질량이 8kg인 물체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0초일 때 A는 정지해 있습니다. 이때 기억 2초일 때 B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B의 가속도입니다. 이를 구해보면 4분의 6 빼기 1.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 맞습니다. 다음은 니은 4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먼저 4초일 때 A의 속도를 구해보겠습니다. A의 초기 속도는 0, 왜냐하면 정지해 있기 때문에 초기 속도는 0이고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4초일 때 A의 속력은 8m/s가 되겠습니다. A의 질량은 4kg, B의 질량은 8kg이기 때문에 4초일 때의 A의 운동량을 PA라고 한다면 PA는 32kg/s, 그리고 4초일 때 B의 운동량을 PB라고 한다면 A는 8 곱하기 그때 속도 6이므로 8 곱하기 6, 즉 48kg/s이므로 4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0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먼저 A의 가속도가 2이고 A의 질량이 4이므로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4 곱하기 2, 즉 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도 B의 가속도가 1이고 질량이 8이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R자임도 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시간은 0에서 4초이므로 동일하고 F인 R자임도 8N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0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습니다. 따라서 3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번입니다. 그림 가는 물체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물체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같은 위치의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직선 운동을 합니다.
이때 A의 질량이 B의 2배입니다. 이때 기억, A는 속력이 1초에 2m/s씩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즉 가속도가 2m/s 제곱인지를 묻는 선지입니다. 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A의 가속도가 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0에서 4초 동안 B는 8m를 이동한다. 먼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 A, B, 즉 B의 가속도는 4분의 2이므로 2분의 1 m/s 제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 B의 이동거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해보면 밑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이므로 4m입니다. 따라서 0에서 4초 동안 B는 4m를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A가 받는 힘의 크기는 B가 받는 힘의 크기의 4배이다. F는 M 곱하기 A라는 식이 있는데 M은 즉 이 물체의 질량은 A가 B의 2배라는 조건으로 인해 2대 1이고 가속도는 A가 2, 방금 구했다시피 B는 2분의 1이므로 2대 2분의 1입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4대 2분의 1로 8대 1이 됩니다. 따라서 R자임은 8대 1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디귿에선 4배라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따라서 3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 가, 나, 다라는 크기가 같고 질량이 다른 공을 각각 다른 높이에서 수평으로 던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나가 가보다 지면에 먼저 떨어지고 가와 나의 수평 도달 거리는 같다. 먼저 나와 가의 수평 방향 높이를 보면 둘이 같습니다. 그리고 y 방향 즉 연직 방향의 초기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높이가 같고 낙하할 높이가 같고 초기 속도도 같은 자유낙하인 상태에서는 떨어지는 시간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가보다 지면에 먼저 떨어진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가가 다보다 지면에 먼저 떨어지고 다가 가의 수평 도달 거리보다 길다 라는 뜻인데 방금 말한 상태에서 초기 속도는 0으로 둘 다 동일하지만 떨어지는 높이가 5m 대 8m입니다. 그 말은 즉슨 자유낙하시 다에서 지면에 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더 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먼저 지면에 가가 먼저 떨어진다는 것은 맞는 선지가 되고 이어서 다가 가의 수평 도달 거리보다 길다. 수평 도달 거리는 이 물체가 수평면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 곱하기 물체의 초기 수평 방향 속도입니다. 그런데 수평 방향 속도는 둘이 같고 이 수평면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가 더 길기 때문에 수평 도달 거리마저도 다가 더 길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귿 다와 라는 동시에 떨어지고 라가 다보다 수평 도달 거리가 크다. 다와 라는 높이가 8m로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진다는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가 다보다 수평 도달 거리가 크다. 수평 도달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수평 방향 초기 속도를 V0라고 하고 낙하 시간을 T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 T는 낙하 시간 T는 둘이 동일하고 V가 다는 5m/s, 라는 8m/s로 라가 더 크기 때문에 수평 도달 거리도 라가 더 길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9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